들어가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특강 7강의 게이트웨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살펴보셨죠? 자화상의 자기 표현 역사를 계승하며 확장시킨 셀피입니다. 셀피는 우리말로 하면 셀카예요, 셀카. 근데 셀카가 주인공이 되긴 하겠지만 소재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화상의 자기 표현 역사를 계승했다라는 말이 있다면 자화상이라는 거는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을 거고, 맞죠? 셀카라는 것도 결국에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다양한 의미로 확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의 개념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셀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파는 간단하게 자화상하고 셀카를 집어넣어 놓긴 했습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각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depict, 묘사하다, 그리다. 첫 번째 각주는 처음 들어볼 수 있습니다. resonate, 공명하다라고 하는데요. 뜻을 여러 가지로 한번 적어볼까요? 공명하다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울려 퍼지다라는 뜻이죠. 울려 퍼지다, 울려 퍼지다. 근데 울려 퍼지다라는 거는 무엇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resonate가 나오면은 울려 퍼지다라고 먼저 해석하고 이게 전달하다의 의미가 되면서 이 영향을 끼치다처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셀카 있죠? 제가 셀피를 그냥 셀카라고 하겠습니다. 셀카는 공명합니다. 이게 공명하다라고 하지 말고 울려 퍼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셀카는 널리 퍼집니다. 그쵸? 셀카는 아마 다 찍으실 거고 저도 찍긴 하거든요. 셀카는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다시 발전해 나갑니다. 잡았어요? 어떤 느낌인지요? 셀카는 발전해 나갑니다. Not because, but because. 그러면 not의 법비네요. 병렬 구조 이뤄야 되겠죠? 셀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요. Not because it is new. 새롭기 때문에 발전하고 퍼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셀카가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셀카가 표현하고 발달하고 확장시키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셀카가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개선시키고 무엇을 확장시키고 무엇을 강화시키는데요? 긴 역사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더라. 무엇의 긴 역사? 자화상이네. 자기를 그린 것이니까 자화상의 긴 역사를 확장시키고 자화상의 긴 역사를 강화시키고 자화상의 긴 역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셀카는 발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셀카는 자화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셀카라는 것은 자화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발달시키기도 하고 확장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킨다라는 면에서 셀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화상은 어땠었죠? 자화상은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금 특이하죠. show의 목적어가 여기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showed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to others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알죠? 영어는 앞이 짧고 뒤가 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목적어를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죠? 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의 지위? 사람의 지위인데 depicted, 그려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이라는 경우는 어떤 개념이 있었습니까? 살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화상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셀카도 그렇지 않나요? 이걸 계속 연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셀카도 그럴걸요? 물론 셀카는 뭐 우리의 지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In this sense, 이러한 측면에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된 것은 what이네요.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은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is더라. 됐어요? 지금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그림이 아니라 초상화가 아니라 그냥 사진 이렇게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문장이 주어로 등장해서 수일치 단수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관점은 자아상의 특징을 끌고 왔었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이더라. 먼저 내려와 볼까요? 사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최초 그리고 근본적인 대상이 된 겁니다. 전 세계적인 비주얼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결국에 무엇이 된 거예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 문화의 대상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 접점으로 되어 있을 건데 교차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무엇의 접점? 안 어려워요. The way we think, we look.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 The way we think, we look. 여기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he way 뒤에는 how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the way를 활용한 관계부사 that, okay. 관계부사의 대용, 그리고 the way in which. 이런 거 오케이. 근데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look은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굳이 뭘 끌고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럼 무엇이 접점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간에 껴들어갔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이는 방식과 뭐가 겹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이는 방식 그리고 the way 또 등장했습니다. Others see us. 이거 완전한 문장이죠. 역시 see의 목적어 나왔으니 how 들어가지 않았어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겹치는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시각 문화의 하나의 근본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보여주었던 자화상이라는 측면이 무엇이 발전이 됐냐면 무엇을 발전시켰냐면 이미지, 사진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셀피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진의 특징, 이 이미지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신이 보이는 방식과 무엇이 합쳐졌다?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라 그런다? 이걸 접점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정말 그런가요? 뭐 여러분도 셀카 찍지 않습니까? 셀카 찍을 때 뭐 잘 나온 거를 친구들한테 보여주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각적인 문화의 근본적인 대상, 정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각 문화의 한 요소가 되었군요. 다음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화상의 개념을 계승한 거 맞죠? 계승한 거 맞죠? 타인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렇죠? 아마 자신이 보이는 방식도 그대로 끌고 온 것 같아요. 계승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확장시켰을까요? 셀피는 묘사합니다. 드라마를 묘사합니다. 뭐 드라마? 그냥 뭐 일대기, 뭐 생활, 삶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드라마는 삶을 묘사합니다. 드라마란다. 셀피, 셀카는 삶을 묘사합니다. 무엇의 삶? 우리의 일상 생활의 삶. Of ourselves.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삶을 묘사를 합니다.
in tension with 무엇과 긴장을 하며 조금 그런가요? 뭐뭐와 갈등을 하며 이렇게 해볼까요? 텐션, 긴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무엇과 갈등을 일으키며 한 번 더 돌려볼까? 무엇과 충돌하며 됐어요. 뭐와 부딪히지? 우리의 내면의 감정들과 충돌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들은 뭐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that may or may not be expressed. 그러면 이 구조는 첫 번째 may be expressed로 한 번 걸려 있을 거고 may not으로 한 번 더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표현되지 않을 감정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무엇으로? as which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이 되거나 표현이 되지도 않을 내면의 감정들과 갈등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셀피가 확장이 된 거예요. 자화상과 특징이 비슷하죠. 그렇죠?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계승했지만 셀피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갈등을 일으킨다? 누구와 갈등을 한다? 여기 본 것처럼 내면의 갈등이 내면의 감정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그런가요? 제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걸 안 해서 모르는데 그런 소재들 지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자신도 타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왜? 남자들은 그래요. 뭐 이해를 못 하겠지만 남자들은 명품 시계를 차야 되고 자동차도 멋있는 거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이런 사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래요? 운전대를 딱 찍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시계를 딱 이렇게 하고 자동차 상표는 보이게. 그치? 그럼 남이 보기에는 어때요?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상생활의 삶을 보여주긴 할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 나 멋있지 않아? 나 뽀대나지 않아? 연락해, DM 보내? 그런데 현실의 내면의 감정은 어떻겠냐고 그 사람이. 그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조금 카푸어라고 하나요? 현실은 좀 시궁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 또 조심스럽네 또.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표현이 되지도 않을 내면의 감정과 일상생활이 부딪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결국에 그거죠. 셀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분이 소개팅을 나가셨는데 남자가 셀카 딱 받으면 사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일도 막 번번한 일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 괜찮아 보여. 근데 딱 왔는데 누구? 저는 맞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정과 충돌을 하면서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어때요? 조금 확장되었습니까? At each stage, 각각의 단계에서 each의 단수 명사 of 무엇의 self-portrait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나오기 시작하네. 또 자화상의 확장이라는 단계에서 보면 자 확장된 거 맞아요. 뭐가? 셀피가 그치? 자화상의 확장이라는 단계라는 거에서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have been able to 부정사 비동사 able to 부정사고 현재 완료 시제로 묶여 있네요. 점점 많은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 자화상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렸겠죠. 지위를 보여주려고요. 오늘날은 어떻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확장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날 젊은 세대, 얼반, 도시 세대, 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다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more and more people을 받아줄 수 있겠죠. 굉장히 젊고
도시에 살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대다수는 has reworked,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편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화상의 역사를 계속해서 바꿔놓고 있습니다. 왜? To make the selfie into,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셀카라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최초의 시각적인 징표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뒤를 보면 이해돼. 오늘날 새로운 시대에 시각적인 징표로서 셀피를 만들기 위해서 자화상의 역사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역사가 바뀌었지? 에라,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치? 새로운 시대, 21세기 시대의 새로운 시각적인 모습으로 자화상을 셀카로 바꾸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혹시 두 분 자화상 가지고 계십니까? 뭐 아니겠죠. 뭐 자화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날 자화상 대신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셀카를 시각적인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게이트웨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머리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7강의 1번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과일 선택의 이점. 이것도 해설지에 있는 주제문을 제가 조금 바꿨거든요. 뭐 우리가 미리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건 과일의 이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과일을 선택할 때 이점이라는 거거든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의 레드 딜리셔스가 뭐 껍질이 붉은 사과 품종인데요. 그냥 뭐 유명한 충주 사과 그냥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를 잘 봐야 돼요. 경제적인 관점에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Is there any more virtuous practice? 혹시 있을까요? 더 미덕이 있는 행동.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말을 바꿔서 더 멋진 행동이 있을까요? 더 멋진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Then 뭐보다 eating an apple a day.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는 것보다. 자, 말을 돌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행동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Maybe not. 아마 없을 겁니다. Unless it's eating a banana instead. 만약 뭐 하지 않으면 if은 아신가요? 만약 뭐가 아니라면, 자, 소재 나왔습니다. 만약 먹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바나나를 그 대신에 먹는 게 아니라면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행동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신에 바나나 한 개씩 먹어도 괜찮을걸?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체 과일 선택의 이점, 다른 과일 선택의 이점이거든요.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행동이 있냐? 아마도 없을 것이다. 대신 바나나를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면 그는 바나나를 하나씩 먹는 것으로 사과를 먹는 것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don't fall into,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의 함정? of buying the same fruit, 똑같은 과일들을 구매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week after week, 매주 계속해서 똑같은 과일을 구매하는 덫에 빠지지 마세요. 단지 이러하다는 이유로. 단지 어떠하다는 이유로? 단지 너가 이런 습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습관이지? Of always packing an apple for lunch, for example.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행동인데 of 뒤에 명사 여기 있네. 언제나 점심을 위해서 사과를 하나씩 챙겨가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매주 똑같은 과일, 사과만 사는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요. 사과를 먹는 거 좋은 행동입니다. 좋은 실천인데 바나나를 그 대신에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사과를 싸가는 습관이 있니? 그렇다고 해서 사과만 싸가지 마세요. 왜냐면 충주 사과는
might cost 비용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as much as a dollar 1달러만큼이나 많은 가격이 나갈 거예요. 이건 사과값은 1달러입니다.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the season 뭐 계절에 따라서 1달러 정도의 비용이 될 수 있대. 사과 한 개에. 근데 그때는 또 언젠데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 오렌지 한 개는 might cost 아마 절반 비용이 나가겠지? as much as가 이렇게 생략이 됐나 보네요. 뭐 오렌지 하나는 절반 가격일 거고 1달러의 절반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오로지 a fourth라고 얘기해요. 이거 분수 표현인가요? 4분의 1이죠. 바나나 같은 경우는 only a fourth 이렇게 얘기하네. 아마 이거 생략했나 보다. An orange might cost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바나나 뒤에 뭐 might cost only as 뭐 이렇게 나왔었겠죠. 다 생략됐나 보다. 그러면 지금 값을 비교를 하네요. 사과는 1달러입니다. 오렌지는 절반 가격이고 바나나는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과보다 가장 값싼 바나나를 구매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뭔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바나나가 4분의 1 가격이라면 take a minute, 잠깐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To ask yourself, 주어 목적어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 주어는 여기 명령문 구조에서 you가 생략이 됐겠죠? 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래? 잠깐 시간 내서. Is having an apple really worth 4 times? 정말 먹는 것이 뭘? 사과를 정말로 먹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4배만큼이나 가치가 있을까? As much as 뭐만큼? Having a banana instead. 그 대신에 바나나 하나를 먹는 것만큼이나 사과를 먹는 게 4배나 가치가 있을까? 왜 그런 줄 알죠? 사과는 1달러인데 바나나 4분의 1 가격이니까 비싼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4배나 더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과를 먹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지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게 사과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사과를 먹는 건 좋지만 바나나가 더 싸면 어떻게 생각해? 정말 사과를 먹는 게 4배나 더 가치가 있을까? 가격이 4배 더 비싸니까. Put another way.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stop. 잠깐만 stop. 이 문장이네. 자, 보고 가자. 여기 substitute A for B. 그러니까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잡아볼 건데요. 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군요. 고등학교 2학년 2024년 3월 모의고사 34번 지문 기억하십니까? 프록시. 자꾸 정량화만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기술자들. 거기서 substitute가 나왔었는데요. 생각 잘해야 돼. 이거는 A하고 B 자리가 짧아서 변형치기 너무 좋거든요. replace A with B 구조가 어떤 뜻이죠? A를 B로 바꾸다죠. 그쵸? A를 B로 바꾸다. 그러면은 A를 B로 바꾸는 거면 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치.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얘는 조금 다르지. 여기 있다. substitute A for B. 구조를 이렇게 한번 잡을게요. substitute가 대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래?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해. A로 B를 대체하다. A로 B를 대체하다. 그럼 생각해 봐봐. A로 B를 대체해요? 그럼 뭘 사용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하고 B 자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건 단어를 변형치기 너무 좋거든요. 그럼 구조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무조건 substitute가 맞는 건 아닐 거고 여기도 for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A와 B 자리가 슉 하고 바뀐다면 어디 하나는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조심하고요. 길이가 A 자리하고 B 자리가 이렇게 많이 길면은 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A, B 자리가 짧으면은 충분히 바꿔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요.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너의 가족이 4명이라고 치자. 4명으로 이루어진 너의 가족이 대체를 한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바나나로 대체를 한다면 됐어? 무엇을? 사과를 바나나로 대체한다면 들었니? 그럼 사과 안 먹어. 4분의 1 가격이 싼 바나나로 대체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절약하지 않겠습니까? 1,100달러 정도 1년에 1,100달러 정도 절약하시겠죠. 그렇죠. 4분의 1 가격이면. 그렇죠. 또 가족이 4명이니까요. 1년에 1,100달러나 절약하실 겁니다. Without making any other changes to your budget and without shopping around. 뭐 하지 않고 얘들아 이게 어제 고2 후배들이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조금 재밌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뭐 없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뭐 하지 않고 없이 둘 다 통용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without 뒤에 그냥 명사가 나면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without 뒤에 지금 동명사 보입니까? making, shopping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지금 동사형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동명사가 된 거지만 그러면 동사형의 부정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뭐뭐 없이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이게 말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때에 따라서는 없이라고 해석하는 그건 명사가 나올 때고 동사의 성격을 가진 동명사가 나오면 동사의 부정처럼 해석을 할 거예요. 1년에 1,100달러를 절약하게 될 겁니다. 뭐 하지 않고 making any other changes 어떤 변화를 하지 않고 어디에 당신의 예산에 돈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돈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산은 그대로인데 바나나가 더 싸면 바나나를 먹으면요 예산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변화를 두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without 병렬 shopping around 굳이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예산의 변화를 두지 않고도 1년에 1,100달러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선 이걸 아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하면서 들어갈게요. 물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To note, 뭐 알아차리는 것, 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목적어 that The prices in this example 이 예시에서 나오는 가격들이 똑같은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걸 주목하자면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 위에서 세 번째 문장에 굳이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바나나 사러 뭐 이마트를 가고 홈플러스 사러 가 뭐 사과를 사려면 홈플러스 가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똑같은 슈퍼마켓에 바나나와 사과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쇼핑하러 돌아다니면 또 자동차세 나가요. 그렇죠? 기름값 나가요. 이런 게 또 추가가 되니까 똑같은 가게에서 측정이 된 가격들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게 이 지문에선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필자는 이렇게 던진 겁니다. 뭐 바나나가 와 여기 사과 1,000원인데 경기도 파주 바나나 200원이래. 그럼 거기 가서 바나나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아우 기름값이 더 듭니다. 그렇죠? 굳이 쇼핑하지 않고 똑같은 가게에서 나온 거라면 그게 중요한 관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끝입니다. 쇼핑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은 가게들에서 쇼핑하는 것. 다시 필자는 한 번 더 말하네요. 많은 가게들을 뭐 코스트코, 이마트 여기서 쇼핑하는 거 굳이 필요하겠니? 필요하지 않겠지. When you know, 당신이 알 때는 굳이 쇼핑 많이 하는 거 필요 없을 거야. 뭘 알아? What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s are in terms of blah blah blah. 끝났네요. 당신이 알 때, 자, 뭘 알지? 비용들을 알 때, 무엇의 비용들? 간단한 대체제들의 비용. 바나나가 되겠죠? 사과를 대체한 거니까. 바나나의 비용들이 어떻다라는 관점에서
요렇게 해석이 조금 엉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는 크기가 맞고요. 이 친구는 다양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류라고 해볼게요. 종류와 크기의 관점에서 비용들을 당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면 굳이 쇼핑하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종류와 크기라면은 뭐 서로 비등비등 한 거를 알고 있을 때 굳이 쇼핑하러 다녀야 되겠니? 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죠?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막 그냥 분석하지 않고 해석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 때 바나나가 더 좋다는 거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영양학적으로 더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굳이 뭐 사과를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수할 필요는 없다. 더 싼 거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게 1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큰 놈이 나오네요. 2번입니다. 대안적 처벌 형태로서 비용이 낮은 망신 주기. 대안적 처벌 형태로서의 비용이 낮은 망신 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는 그 피리오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망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뭐 모욕 이런 거 있죠. 수치.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 transgressor가 나와 있는데 이게 위반자라고 나와 있을 거고 여러분 그 위에서 두 번째 좌측을 보면은 transgressor, transgressed라고 표현합니다. transgress의 느낌을 잡으면 이게 위반하다, 선을 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ransgressor, transgressed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문을 딱 봤었을 때 요즘 사회가 조금 생각이 났는데요. 뭐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뭐 워낙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뭐 사형 제도의 찬성과 반대는 뭐 각자 생각해 보시되, 죄 없는 사람 사형 당하면 어떡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사형이 될 수도 있고 때려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잘못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거 말고 망신을 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 볼 것 같고요. 여러분 화면상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 이 밑에서 세 번째 문장부터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punishment, 처벌은 can be imposed,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부과된대요. 그럼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나 집단이 처벌을 하는 거겠지. against whom, 누구와 맞섰던 사람이나 집단. 자, 직역을 한번 해볼게. 위반자가 위반했었던, 됐어? 이게 직역이에요. against whom으로 잡아놓은 거 보이십니까? 아마 이 친구의 고유한 자리가 어디였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against의 고유한 자리는 여기였었겠죠. 그럼 그때는 who, whom, that 다 됐겠지. 근데 얘를 휙 하고 끌어 나오면서 전치사 whom 구조로 잡아놓은 거니까 that도 가능하겠죠. whom이. 대신에 against는 빠져 있어야 되겠지. 위반자가 위반했었던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against를 그냥 직역을 하면 반대하는 맞서는인데요. 위반자가 잘못을 가했던, 됐어요? 나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집단이나 사람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럼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처벌을 가할 수도 있겠죠. 됐죠? 그래서 처벌은 그런 식으로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by the third, 제3의 대상, 뭐 3자라고 보통 하나요? 뭐 제3자에 의해서 처벌될 수도 있고, 또는 by oneself,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벌을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책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책감은 act, 행동합니다. 죄책감은 이루어집니다. 무엇의 형태로서? 자기 처벌의 형태로서
죄책감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제3자에 의해서도 집단이나 그 사람에 의해서도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선생님 제가 제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때려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 뺏긴 아이, 그 아이는 자신이 처벌을 한 거잖아요.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 처벌할 수도 있을 거고 제3자, 제가 개입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훔쳐먹은 애가 아 내가 괜히 훔쳐먹었구나 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처벌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네 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지.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은 수반합니다. 뭘 수반합니까? 비용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스트는 결코 좋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죠. 코스트, 대가. 처벌은 대가를 수반해요. 누구에게? To the punisher. 처벌을 한 사람에게 비용을 유발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지. 뭔 소리야? Like the energy needed to perform the punishment. 처벌을 가한 사람에게 대가를 수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마치 모처럼 에너지가 드는 것처럼 됐어요? 해석 조심. 에너지가 드는 것처럼 어떤 에너지? 필요로 했었던 에너지인데 to perform the punishment 처벌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었던 에너지와 같이 처벌을 가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설명해 줄게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some risk, 위험성도 있고요. 무엇의 위험성? revenge, 복수인가요? 복수의 위험성도 수반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지금 등장했어요.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처벌을 가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수반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복수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간단하게 보면은요. 그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환경으로 지금 한번 가보게 되면 앞에서 어떤 분께서 처벌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처벌을 가하는 사람 있죠. 막 때리고 막 책찍질하고 있는 사람.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솔직히 마음 편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이렇게 망난이라고 하나요? 목 베는 사람들 술 잔뜩 먹고 했대요. 그럼 봐봐봐. 처벌을 가하는 사람도 에너지가 들어요.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처벌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때?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3대까지 저주를 가하고 내가 죽는다. 내가 오늘은 비록 눈을 감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3대에게까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다고 해봐봐요. 솔직히 조금 찝찝하지 않을까요? 복수의 위험성도 있고요. 처벌을 가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그 처벌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처벌이라는 것들은 조금 더 범위가 커져요. That are extra dangerous. 여기 좀 다르게 해석이 되던데요. 어떤 처벌들 주격관계대명사로 같이 들어오고 추가적인 위험한. 우리 그게 직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모험적인이라고 했더라고요. 꽤나 모험적인 처벌들. 그러니까 다소 좀 위험성이 있는 거겠죠. 모험적인 거니까. 또는 말 그대로 리스키. 굉장히 위험한 처벌들. 이런 처벌들은 어떻다?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뭔 소리야? 대가가 더 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처벌이 또 나와서는지 아시겠죠? 더 위험한 그런 처벌들 대가가 더 클 수도 있겠죠. 뭐 사형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던데 사형 집행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대가는 누가 치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벌이라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제문 그럼 이제 대안적 처벌 형태로서 이제 이 말이 슬슬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기점으로 흐름은 바뀝니다. sometimes 아니에요. 언젠가 때때로가 아니죠 이제. 언젠가 뭐 우리의 머나먼 과거에 그러니까 한 옛날에 아마도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을 것 같아. 무엇을 목적어 된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어 단지 노출만으로도 누구에게 노출시켜? 대중의 모욕에 노출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망신이요? 대중적인 망신 왜냐면 주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중적인 모욕 좀 말이 이상하니까 대중적인 망신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럼 이번에 뭐예요? 죽이거나 피해를 가하거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대중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깨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등장했습니까? 대중적인 망신을 주는 행위가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왜? 처벌은 대가가 크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망신 주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조금 특이해요. 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웨어하게 되면 그냥 관계 부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장소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면은 관계부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나 관계부사의 선행사나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는 그 대표 선행사인 경우 둘 중 하나가 생략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더 플레이스도 괜찮고 이거 문맥을 보면 뭐 이러한 경우에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이에는 뭐 이러한 장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시츄에이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가지게 되면은 관계부사의 대표 선행사는 더 플레이스일 것이다. 그렇게 유추는 당연한 거고요. 이 문맥을 봤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를 노출시키는 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하고 직역해 봅니다. 이제 조금 이상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었을까? 직역합니다. 신체적인 그리고 종종 폭력적인 제거가 이게 지금 직역이에요. 신체적인 제거, 폭력적인 제거. 그러니까 이걸 말을 돌리면 신체적인 처벌, 그쵸? 폭력적인 처벌의 사라짐. 신체적인 처벌, 폭력적인 처벌이 없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제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 처벌이 없어지는 것, 폭력적인 처벌이 없어지는 것 어디에서? 그 집단에서 야 우리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거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전에 요구가 되었었던 상황에서 공개적인 모욕의 노출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대요. 시제를 잘 보시라고요. 왜 과거 완료 시제를 썼냐고요. 왜요? 단순 과거와 비교해서 더 오래된 사건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거 그거 좀 없애야 되지 않겠니? 엘리미네이션 해야 되지 않겠어? 폭력적인 처벌 없애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노출시키는 것도 사용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깨달았을 때 이제 뭔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중적인 망신이 사용되었는데 전제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의 배경은 아무래도 방금 본 것처럼 신체적인 처벌이 사라지는 것이 요구된 상황이라고 할까요? 신체적 처벌이 사라지는 것이 요구된 상황 속에서 대중적인 망신의 사용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신체적인 처벌 그리고 폭력적인 처벌은 결국에는 대가가 큽니다. 그렇죠? 복수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대가가 더 큰 경우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아마 염려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건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 거잖아. 대신에 대중적으로 모욕을 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배제가 된다면 완벽한 처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파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거는 하나의 사형 제도를 묘사한 것 같고요. 우측을 보시게 되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비용이 크겠죠. 대가도 크고요. 에너지도 들고 정신적인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단지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만으로도 신체적인 폭력을 주지 않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하나의 처벌 형태로서 exposure to 블라블라 요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나오네요. The emergence of shaming입니다. 부끄러움, 수치, 맞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망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망신의 출현은 그러니까 처벌의 출현이 되겠죠. 수치를 주는 것의 등장은 왜 등장했는 줄 알겠죠? 아까 배경 설명했으니까 수치를 주는 것의 등장은 무엇으로서? 사회적인 선택권으로서 사회적인 대안으로서 수치를 주는 것의 출현은 would have reduced 줄여놨을 거예요. 무엇을? 처벌의 대가를 줄였을 거야. 왜? 왜냐하면 단지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that 하면서 주관되네요. 여기까지 올까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단지 노출이라는 것이 하면서 주관돼 도움이 되었던 노출이잖아요. 손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던 노출인데 무엇에 피해를 끼치지? 개인의 평판, 개인의 명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손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노출. 자, 누구 앞에서? 그 집단의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평판에 피해를 끼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출이 어땠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비용을 많이 줄여놨을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집단의 사람들은 선택하겠지. 뭐 하지 않을 거라고? Not to cooperate with. 협력하지 않을 거라고 선택할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선택할 거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와? 수치를 받은 사람과 in the future. 나중에 모욕을 당한 사람과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비용을 현저히 줄여놨을 겁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배경도 나왔고요. 결과도 무엇입니까? 대중적인 이 망신이라는 것은 여기 수치를 당한 사람, 이 모욕감, 망신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 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 그 대한민국 뭐 농사 짓던 시기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었다는데요. 뭐 새로 이사 오면은 저기 파랑 지붕 이사 온 사람 도와주지 말자고, 저 사람 뭐 이사 왔는데 뭐 아주 안 좋은 일 하고 왔더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농사를 도와주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뭐 여러분 학교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지만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떳떳합니다. 그럼 우리끼리랑 속닥속닥 하겠죠. 그리고 대놓고 뭐 직급이 높으신 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죠? 조금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쁘게 말하면 소외시키는 거, 나쁘게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서로 나중에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겠죠. 쉐이밍, 망신을 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배제 바로 나오네요. 망신을 주는 것과 사회적인 배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렇겠죠? 망신을 당하면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쉐이밍, 망신을 주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코스틀리, 이거 형용사잖아요. 명사에다가 ly 붙인 형용사입니다. 부사 아닙니다. 레스가 들어갔죠. 부정어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망신을 주는 것은 실제로 어떻다?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망신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대가가 크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대안적 처벌 형태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대가가 큰 것보다 대가가 적은 망신 주기가 좋지 않겠어요? And 그리고 unlike 뭐뭐와 다르게 transparency 이게 투명성이잖아요. 공개? 그리고 투명성과 다르게 이게 뭔데 이게? Which exposes everyone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투명성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사람, 뭐 모욕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뭐 모욕을 줄 수는 있지만 이 트랜스페런시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전부 다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거와 다르게 쉐이밍이라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은 노출시킵니다. 오로지 a section of the population 일부만 그 개체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있는 집단에 있는 일부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또 다른 처벌이 나온 건데요. 그게 바로 공개적 모욕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두를 혼내요. 모두를. 그러면은 이건 에너지가 클까 안 클까요? 이건 크겠죠. 다 집단으로 전부 다 까면요. 이게 트랜스페런스네요. 모두를 노출시키는 이런 거는 아마 대가가 좀 클 거야. 그치? 뭐 에너지도 많이 들겠고 이들이 나중에 복수하면 어떡해? 그치? 3명이 복수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쉐이밍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그 개체에 있는 사람 중 한 부분만 모욕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배제를 하니까 내가 비교를 했었을 때 이게 더 대가가 적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더 비용이 적을 거다라고 말했던 문장이 결국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transparency라는 것도 그냥 투명성, 공개적 모욕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투명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개적인 모욕으로 접근하면 결국에 이것도 대가가 조금 크겠구나. 그래서 unlike를 썼구나. 공개적 망신, 뭐 모두에게 노출시키는 것, 모두를 혼내는 것, 뭐 이런 것과 다르게
한 사람만 모욕을 주는 것, 네, 요것도 대가가 좀 낮겠구나라고 보시면 7강의 2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그 비용이라는 걸 잘 해석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과 관련된 게 결코 아니었었죠. 그 대가라고들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3번 한번 가볼까요? 덩치 보세요. 엄청 커요, 3번. 주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통의 가능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통의 가능성. 안 어렵습니다. 덩치만 커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가 있네요. 멀티모럴, 다중 방식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이게 위에서 4번째, 5번째 문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단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달려있고, 한 가지는 뭐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들 중 하나인데, 무엇과 관련된 장애물? 인간의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장애물들 중에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엔요. 제대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격 보호가 될 거고, 우리가 내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한 어려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보통 좀 그렇긴 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특히 학생들을 눈으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고1, 고2 때 수업할 때 아이고 이렇게 졸리시구나 막 이런 말도 하고 집중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는데 아마 좀 억울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졸리지 않은데? 그렇죠?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났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러한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한계는 gives rise to, 불러일으키다. 이러한 한계는 불러일으킵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야, 너 눈 왜 그따구로 떠? 원래 저 눈빛이 이런데요? 아니? 너 지난번과 눈빛이 다르잖아. 너 불만 있어? 야, 왜 자꾸 쳐다봐? 응? 왜, 뭐 불만 있으세요? 수업하는데? 왜 막 연장 갔다고 막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allows 동사 병렬이네요. 가능하게 합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온갖 종류의 기만적인 전략들을 활용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기만적인 전략들, 그게 뭔데? 의식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대요. 선생님, 기만적인 전략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드네. 왜 손가락을 자꾸 그렇게 하지? 뭐 불안한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약간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게 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쵸? 왜?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는 뭔데요? The ways digital technology is helping us overcome 블라블라블라. 잠깐만요. 아, 여기까지 묶었어야 됐네. Some of 다음에요. The ways 보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the way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 계열이 나왔으면은 아, 이거 how의 느낌이겠구나. 그치? 그래서 how가 생략이 되고 뭐 여기 in이치나 that 정도는 다시 가능하겠죠? 어떤 방법들이지?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돕고 있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들어왔네요. 투부정사 가능하겠고요.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는 뭘 극복하죠? 이러한 장애물. 그러니까는
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는 포함합니다.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수단, 무엇의 수단이 있는데 truth detection or lie detection,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내면을 읽을 수 없으니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멀티모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다중 방식의 의사소통 그리고 디지털 판독기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Of our own and the others' brainwaves. 디지털 판독기는 뭘 활용하는 걸까? 우리의 여기 뇌파, 뇌의 파장, 우리의 뇌파와 다른 사람들의 뇌파를 활용하여 디지털 판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중 방식의 의사소통이라든지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하기도 하죠. 그렇죠.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나와 생각이 같은지 모르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다중 방식의 의사소통을 사용하고요. 이게 뭐죠? 다중 방식의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언어적인 측면 말고도 표정이라든지 몸짓 언어, 제스처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멀티모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험 없으실 텐데 학생들을 혼낼 때 저는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 있게 하거든요. 그럼 왠지 자세가 삐딱하게 있으면 저 새끼 봐라 저거 지가 잘못해놓고 지금 뭔가 뭐 자기가 뭐 좀 뭐 뻗대는 느낌이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뭐 다소곳하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잘못하긴 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멀티모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덩치가 너무 큰데요?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의사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어.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걸?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쭉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연구자들은 어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인가요? CMU라는 대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콤마 ing 무엇을 사용하여 디지털 컴퓨터 분석들을 사용했어. 이 연구자들은. 그런데 무엇의 분석이지 다시 뇌의 패턴들을 분석을 했고요. Captured by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e네. fMRI scans. 우리 아까 봤던 resonate가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resonance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뇌파 자기 공명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파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어쨌든 이러한 거에 의해서 포착이 된 뇌의 패턴들을 컴퓨터로 분석을 사용하여 됐죠? 이러한 연구자들은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tell 할 수 있습니다. 말하다? 라고 해석하는 건 별로 안 좋겠죠. 우리 tell의 또 다른 뜻은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tell A from B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었죠.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a person is thinking about.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실제로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CMU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뇌파 자기 공명 기법 스캔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포착이 된 뇌 패턴들의 컴퓨터 분석을 사용하여서 뭐 여러분들이 뇌파를 분석하여 갖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네. 이런 걸 식별할 수 있습니다. It is likely according to these researchers 중간에 가리겠습니다. 뭐에 따르자면 이 연구자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에 따르자면 이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뭐 할 가능성? That our children will
결국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을까? In their lifetimes. 아이들의 인생기에서 나중을 의미하겠죠.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접근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뭔 말이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어디에? 직접적인 뇌 사이의 의사소통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대에 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난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띠디디릭 띠디디릭 지금 햄버거 먹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을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뇌 의사소통의 접근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회는? 솔직히 조금 그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막 사생활이라는 것도 없지 않나요? 막. 그래서 다음 문장. 물론 이러하긴 하지만 한번 꼬고 있죠, 이제? 이러한 발전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raise, 유발할 수도 있을 거야. 무엇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They will have to be addressed. 주격 관계 대명사.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의문점들? will have to be.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의문점. be addressed인가요? address가 다루다라는 뜻이 있죠. 반드시 다뤄질 필요가 있는 사적인 의문점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하지만 there can be little doubt. 여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거 뭔 말이라 그랬어, 항상. 의심이 없다? 분명하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항상요. 분명히 확신할 수는 있을 겁니다. That as people gain access to and learn to take into account others' unspoken motives, thought, 블라블라블라. 그냥 쭉 가셔야 되겠네요. 어떤 의심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얻을수록 접근성을 얻게 되고 and learn, 알게 될수록 배우게 될수록 뭐 하는 것을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여기까지 한번 봐볼래요?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 대시 뭔지도 설명 아직 안 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take A into account잖아요. A를 고려하다. 그쵸? 근데 A가 안 보여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잘 봐봐. 이거 지금 as에 묶여 있다니까. 안 보여? as에 묶여 있으면서 여기에 콤마 찍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는 as에 묶여 있는 부사절의 느낌이면 take A의 목적어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중간에 툭 너무 기니까 또 뒤로 보내버린 거고요. 그쵸?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접근성을 얻게 되고 알게 될수록 뭘 고려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뭘 생각해? 다른 사람들의 말하지 않은 동기들, 즉 내면적인 동기, 내면의 생각, 내면의 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판단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걸 배우면서, 뭔 말이지? 저 사람의 속의 동기는 어떠한가? 저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러하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됐나요? 부사절이었던 거죠. 꼴 보기 싫으면 싹 다 날려봐. 싹 날리면 their wisdom 주어 will increase, 증가될 것이다 라는 문장 나오면서 동격의 대시를 형성하게 되겠네요.
마지막 문장 그래서요. 타인의 내면의 동기, 뭐 생각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한 거에 접근하게 되면서 결국에 뭐는 확실하다? 사람들의 지혜가 증가될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그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 access t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access to가 뒤에 있는 거랑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others, unspoken motives, thoughts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조금 길게 보였던 이유는 adopt that 다음에 their wisdom will increase까지만 나오면 되는 건데 부사절이 너무 길게 껴들어가 있었죠.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세요. 뭐 이러한 발전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뇌의 직접적인 대화를 의미했었나요? 뇌와 뇌의 대화?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결돼야만은 정말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내면의 생각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을 고려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지혜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끝나요. 결국에 사람들의 지혜가 증가할 것이다. 이건 분명하다 라고 말하겠죠. 그런 것 같긴 해요. 지혜가 증가하긴 하겠죠. 대인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진 않을까요?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다뤄야 할 문제들은 산더미긴 하지만요. 예, 여기까지 3번 지문 마무리하고요. 오늘 4번까지는 네, 일단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7강에서 그냥 한번 끊었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4번 지문은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게이트웨이부터 3번까지 달려왔었죠. 덩치가 조금 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영상 끊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